소부장. 이거는 적정주가 산출법인데 이거는 조금 간단하게 제가 다른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뭐냐 그러면 제가 오늘 보고서 쭉쭉 보다 보니까 좀 정리를 잘 해놓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신영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PSK 홀딩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본인들은 이렇게 산정한다라고 해가지고 신영증권도 같이 갖고 가줘야지. 대기업지 보면 진짜 딱 FM을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보실 때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목표 주가를 계산하실 때는 요게 정말 중요해요. 2024년,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로 턴어라운드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숫자를 믿어라가 아니고 이 공식에 대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계산해 나가는 로직에 대해서 우리는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고서에서. 이거에 대한 숫자가 나온 근거, 이 숫자를 어떻게 산출했는가에 대한 근거와 그 다음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 숫자에 대한 근거들에 대해서 이 숫자에 대한 이거 주장하는 글이니까 이 숫자에 대한 근거를 보셔야 돼. 그리고 이 로직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응용해서 다른 비슷한 기업에다가 대입을 하셔야죠. 근데 이거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가져와 봤는데 산출을 내가 할 수 있을 리가 라고 하시는데 산출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산출하는 게. 왜냐면 이거는 여러 보고서들을 보시다 보면은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커진다더라, 삼성전자가 캐파가 얼마나 늘어난다더라, 그리고는 이게 시장 마켓시어가 얼마나 늘어난다더라 라는 공식들이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표준되는 그런 표준 가격대, 표준식들이 계속 이제 중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이번에 대덕전자도 오늘 보고서가 나왔고, 심텍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도 마찬가지고,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 동진세미킴은 보고서가 없으니까 또 답답하긴 한데, 그 외에도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PSK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오테크닉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익 IPS도 마찬가지고,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 보시면은 보고서가 다 나오고, 그 보고서에도 각각의 이 숫자에 대한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에 대한 이런 본인들의 근거 자료가 다 있어요.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거고, 얘가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건데, 얘가 캐파가 얼마나 돼서 그래서 이 얼마를 팔면은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나올 것이다라는 요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주장문이에요, 주장문. 이거는 연설문이랑 똑같은 거야. 제가 당선된다면 그거예요. 삼성전자가 HBM을 통과한다면 삼성전자는 2016년도에 90조를 벌 것입니다. 주장문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고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참고를 하셔야지. 저 숫자를 참고를 하셔야지. 저 숫자가 계속 이제 다음 실적 발표, 다음 보고서 때 계속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고, 저게 다음 보고서 때 제가 지난번에 잘못 봤어요 하고 숫자를 하향 조정한다 그러면 주가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기업을 오랫동안 팔로우하면은 이 기업은 무슨 증권사의 무슨 연구원과 무슨 증권사의 무슨 연구원이 보고서를 계속 쓰는데, 걔가 지난번에 얘는 120억 찍었고 얘는 130억 찍었는데 이번에 135억 나왔더라. 얘가 좀 잘 맞췄다. 그 다음에는 A사에서는 이번엔 180억 찍었는데 얘는 170억 찍었어. 그래서 지난번에 잘 맞췄는데 170억 이게 계산기 잘 두드리던데 170억이라고? 왜지? 실적 발표 따겠어. 지금 172억 나왔어. 진짜 잘 맞추네. 그게 오랫동안 팔로우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본인이 좋아하는 보고서도 나오기 시작을 해요. 본인이 좋아하는 보고서가. 그러면 보통 이제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이 보고서를 좀 정확하게 잘 쓰죠.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그 기업을 그 섹터를 오랫동안 팔로우하신 분들이 보고서나 아니면 업황을 잘 보지. 최근에 조선의 국모 염정화 연구원님 10몇 년 동안 조선만 봤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자리는 다 물갈이 되고 조선 공부 좀 하다가 나가고 조선 공부 좀 쓰다가 나가고 이랬는데, 그분은 계속 조선 섹터만 하다가 이제는 조선의 국모가 되셨잖아. 그리고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도 좋아하는 섹터가 다 따로 있어요. 반도체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바이오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섹터마다 결국에는 목표 주가에 대한. 박열리 형은 반도체 쌉고수야? 쌉고수 맞죠? 왜냐면은 그분은 실제로 제가 알기로 하이닉스 다니시다가 나오셔서 애널리스트 하시고, 그러고는 이제 계속 애널리스트를 실제로 반도체 커버를 하다가 반도체 스몰캡도 커버하다가 지금 나와서 이제 방송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또 아는 지인들 통해서 후배들 실제로 만나가지고 막 의견 듣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어찌 보면 반도체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오래됐긴 했으니까 최신 기술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최신 사람들이 더 잘 알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반도체 기본 베이스는 깔려 있는 분이고,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보고서를 쓰는지도 본인이 해봤으니까 아는 거고, 그거를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녹여내시는 거죠. 약간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시면은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게 요 숫자에 대한 근거, 이 EPS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팔로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단순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HBM 관련된 애들은 좀 달라요. HBM 관련된 애들은 2020년, 2021년 요때 대비로
요때 대비로 확실히 이익이 많이 늘어요. PSK 홀딩스는 이게 HBM 관련된 그 장비 납품 기업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고점 대비로 실적이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보다 뭐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약간 레거시 반도체 기준으로 보시면은 심택이는 이번에 보고서가 최근에 나온 게 내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1,700억 찍었어요. 내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1,700억이면 2011년도 기준의 영업이익과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11년도나 2022년도에 요 실적 고점,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가 좋았던, 우리가 언택트 효과로 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빡 폭발적으로 올라왔을 때 요 어디 보면 요 언저리 어디가 이제 내년 내후년 실적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특히 그냥 메모리 관련된 애들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턴어라운드에서 내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2021년도나 2022년도 정도 실적에 어느 뭐 중간 언저리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PCB 심택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영업이익이 내년도 2천억이 나온다고 치자 심택이가 그러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야? 1조죠. 영업이익이 내년도 영업이익 땡겨왔을 때 얼마? 5배밖에 안 돼요. 1,700억 땡겨온다고 하더라도 6배 7배밖에 안 돼요. 6배 7배지.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싸네. 제가 지난번에 심택 그 목표주가 보고서 딱 나오자마자 그랬죠. 1,700억 내년도에 번다 그랬는데 거기 10배 때리면 시가총액 목표 얼마? 1조 7천억 나온다. 대충 1조 7천억 때려보면 얼마? 걔들이 제시했던 목표주가였던 4만원 초중반대가 나온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의 10배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 저는 그냥 뭐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영업이익 10배 때리면 대충 거기까지 갑니다라고 이렇게 뭐 표현은 드리는데 그 계산에 나오는 이 적정 시가총액 여기 있죠. 적정 시가총액 요거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그래서 이 기업이 순이익 혹은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는데 라는 게 요게 경험치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타겟 PER이라고 하는 이거를 뭘로 설정할 거냐 이거지. 제가 아까 심택이는 대충 그냥 적용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냥 1,7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거를 그냥 곱하기 10배라고 해서 그래서 1.7조다 이렇게 그냥 제 어찌 보면은 저의 통밥으로 저의 경험치로 이렇게 대충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공식으로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저 이거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PER을 얼마? 거의 30배를 줬어요. 지금 그 한미반도체 보고서 최근에 나온 거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보고서는 PER 60배 70배 따져요. PER 60배 PER 70배를 따져버립니다. 그렇게 따지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HBM 관련된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이거는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없던 산업이 새로 나오는 거고 어마어마한 투자가 발생을 하는 거고 엔비디아 뭐 영업이익 늘어나는 거 보면 300% 400% 늘어나니까 그런데 따라가면서 성장률 프리미엄까지 줬을 때 그러면서 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런 그 PER을 다 계산해 보니까 HBM 관련돼서 주요 제품을 납품한 애들은 PER이 30배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나는 PSK 홀딩스도 PER 30배로 줬다. PER 30배로 계산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사람마다 동의를 하냐 못하냐는 다른 거죠. 이거는 다른 거죠. 지금 빅테크도 보시면 다 지금 뭐 아까도 그 계산해서 보여드렸잖아요. M7 PER이 지금 얼마? M7 PER이 현재 시점 기준으로 50배, 포드 기준으로 다 30배, 35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핵심 AI 관련 성장주로서 놓고 볼 때 PER 30배는 적절하다. 그래서 얼마? 그래서 얘네들이 올해 말 혹은 내년도까지 해가지고 요 영업이익을 30배를 곱해보면 이 순이익을 30배를 곱해보면은 그러면은 목표 시가총액이 나온다. 그래서 나는 이래서 목표 주가를 얼마로 산정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핵심이 되는 건 뭐냐?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실적 전망치와 거기에 내가 몇 배를 곱할 거냐라는 거예요. 몇 배. 몇 배를 곱해서 내가 목표 주가를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치예요. 그리고는 대충 이거는 섹터별로 다릅니다. 섹터별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오히려 역으로 해가지고 배당금으로 계산하셔야 된다. 배당률로 계산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기 방어주, 주주환원 중심의 기업들은 은행, 증권, 보험 이런 애들, 통신 이런 애들 그리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은 무엇? 지금 반도체 소부장 이런 애들은 무엇? 실적 고점 기준으로 내년도 내후년도에 대해서 실적 고점 계속 제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2026년도 영업이익 순이익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번 사이클의 고점은 어딘데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 있는 거야. 이번 사이클의 고점에서 나오는 영업이 그때 찍히는 그 이익 숫자가 결국에는 목표 주가의 가장 중요한 X와 Y의 하나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수출이 어떻게 됩니까? 수주 잔고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선이랑 방산이랑 뭐 변압기는 내년도 내후년도에 수주 잔고가 얼마입니까? 증설이 얼마입니까? 계속 물어보는 게 이거 보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숫자가 필요해서 그런 거야. 이 숫자가 필요해서. 그리고는 거기서 증설을 뭐 30% 증설합니까? 50% 증설합니까? 100% 증설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무엇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얘들이 벌돈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고 그걸로 해서 목표 주가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요 계산식입니다. 요거를
이거를 내가 산업별로 섹터별로 어떻게 적용할 거냐, 특히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레거시가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만 계산하는 거고,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프리미엄을 더 준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D램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더라. 생각보다 지금 AI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나오는 거 뭐예요? 데이터 센터 수요가 좋아지더라. PC 교체 수요가 좋아지더라. 모바일 교체 수요가 생각보다 좋더라라고 하면은, 이러면은 우리가 낸드도 그렇고 D램도 그렇고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얘들이 생각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고, 그리고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성장률, 성장 속도가 더 올라가니까, 그러면 10배보다 한 좀 더 이제 약간 오버로 올라가면은 10배에서 15배 정도까지도 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를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디테일하게 뽑아내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맨날 시황 보고 뉴스 보고 미국 기업들 밸류에이션 분석하고, 앞으로 얘가 지금 D램 PCB 가격이 어떻게 되니, 판매 가격이 어떻게 되니, D램 가격이 어떻게 되니 계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말까지 일단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고, 소부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부장들의 목표 주가 어떻게 산출해야 되냐, 이렇게 산출해야 된다. 제가 제일 제 기준에서 표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PCB 업계이긴 해요. 요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연간 단위로, 아니다, 이걸로 보여드리자. 결국 지금 연간 단위로 놓고 보실 때 영업이익, 순이익,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업데이트가 덜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전공정 단에 있는 기업들은.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작년도가 바닥을 찍은 거 맞고, 올해 1분기, 2분기가 바닥인 게 맞아. 여기가 바닥이야 지금. 그리고 턴어라운드에서 요 영업이익 자체가 내년도에 지금 높게 쓴 데는 1,700억까지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1,700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고는 2026년도까지 삼성전자가 실적이 뚝뚝뚝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을 어디 갔니?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 차트, 요 우리 그 방향성대로 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반도체 소부장도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맥스 긍정을 때려 박으면은 얼마? 여기는 1,700억이 아닌 요때와 비슷한 혹은 요때보다 더 좋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저렇게 나오면 꿈 같긴 하겠지만 저렇게 되면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저렇게 더 올라가는 거야. 저러면 시가총액 얼마? 영업이익이 4천억? 그러면은 고점 얼마? 대충 따질 때 심태기도 MSCI 들어가나? 심태기도 4조 1천억 가나요?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러니 요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핵심적인 숫자를 뭘 뽑아내셔야 되냐?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는 몇 배를 적용하냐? 그 배수라고 하는, 밸류에이션 배수라고 하는 그 몇 배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맨날 말하는 게 이런 거죠. 피어군. 여기서 말하는 게 피어군이에요. 피어군. 비교군이라고 부르는. 어떤 기업들의 그 밸류에이션을 땡겨와가지고 적용을 할 거냐? 그래서 요새는 이러다 보니까 피어군에서도 이런 걸 많이 따지지. 미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얼만데, 그거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적정 주가는 얼만데, 요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좀 투자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세부 기업들의 리스트업은 이번 주말에 아프리카 라이브가 됐든 유튜브 라이브가 됐든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 기업들 목표 주가 계산 방법.